바다 위의 전쟁 한국과 중국의 보이지 않는 충돌. 바다. 넓고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 속에서는 언제나 국가 간의 조용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한국과 중국 사이의 해양령에 갈등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어업, 자원, 군사, 그리고 국익이 복잡하게 얽힌 싸움. 이건 단순한 바다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이 지역의 주인인가? 라는 질문이 걸려있는 영토와 자존심의 전쟁이죠. 이야기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0년대 초 한국과 중국은 한중어업협정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협정선 밖, 즉 중간 수역에는 회색지대가 남아 있었습니다. 양국 어선들이 그곳을 오가며 조업하다가 서로 우리 영해를 침범했다며 충돌이 잦았죠. 2000년대 들어서면서 상황은 악화됐습니다. 중국 어선들은 점점 더 남쪽으로 내려왔고 한국 해경과의 물리적 충돌은 매년 수십 건씩 발생했습니다.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하다가 우리 해경정을 들이받았습니다. 한국 해경이 중국 어부를 체포하고 발포했습니다. 뉴스마다 등장한 이 문장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양국의 심리적 거리를 넓혀갔습니다. 2025년 봄, 한국 서해 북단과 이어지는 이어도 인근 해역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중국 해양감 시선 3척이 한국 해역 근처까지 내려왔고 우리 해군의 함정이 이를 감시하던 중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레이더에는 서로의 배가 2km도 안 되는 거리에서 마주 선 장면이 포착됐고 양국은 정상적인 항해였다, 명백한 영해 침범이다라며 서로의 발표를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당시 한국 국방부는 성명을 냈습니다. 우리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외국 군함의 일방적 활동은 명백한 주권 침해다. 중국 외교부는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그 지역은 분쟁 수역이며 중국 선박은 정당한 항행의 자유를 행사했을 뿐이다. 결국 서해는 잠시나마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중국은 이런 방식의 전략을 회색지대 전술이라 부릅니다. 전쟁은 하지 않지만 상대를 압박하며 현실을 바꿔버리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 중국은 무장하지 않은 해양감 시선, 어선, 연구선을 보내 조금씩 해역을 넓히고 그곳에 실질적 존재감을 쌓아갑니다. 한국이 강하게 항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군함이 아니라 민간 선박이다. 그러나 뒤에서는 군용 통신망을 사용하고 항로는 해군 지휘부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민간 가장 군사활동인 셈이죠. 이런 전술은 남중국해에서도 이미 써먹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패턴이 서해와 이어도 인근으로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 이 상황을 주권 침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국방부는 서해에 신형 이이지 경비함 2척을 추가 배치했고 해경과 해군이 합동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드론 감시 체계와 위성 기반 감시망을 강화했죠. 그러나 문제는 물리적 대응이 곧 외교적 긴장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감시 강화의 도발이라며 맞불을 놓고 해양경찰 대신 해군 소속 함정을 점점 더 자주 보냈습니다. 이건 마치 한 발 물러서면 영예를 잃는다는 심리전의 무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이렇게 집요하게 이 해역을 노릴까? 첫 번째 이유는 자원입니다. 서해와 이어도 해역은 천연가스와 해저광물 매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만들어 군사기지이자 에너지 전초기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전략적 위치입니다. 서해는 중국 해군이 태평양으로 나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목구멍입니다. 만약 한국이 미국과의 협력 아래 이 해역을 장악하면 중국 입장에선 바다로 나가는 길이 막히는 셈이죠. 그래서 중국은 이곳에서 군사적으로 패배하지 않되 현실을 바꾸는 전술을 쓰고 있는 겁니다. 미국과 일본은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2025년 5월 공식 성명에서 한국의 해양 주권을 존중하며 국제법에 따른 항행의 자유를 지지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곧 한미 공조 강화의 신호로 해석됐습니다. 반면 중국은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했죠. 이 과정에서
한국은 또다시 동맹과 자율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했습니다. 미국과 공조를 강화하면 중국은 경제 보복을 시사하고 중국의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면 국내 여론이 폭발합니다. 바다는 어느새 정치와 외교의 시험대가 된 셈이죠. 이 갈등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해양 감시선을 보내고 한국 해군은 24시간 감시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서 양국 함정이 서로를 향해 서 있는 장면은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경계선 위에 서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건 단순히 바다 싸움이 아닙니다. 국가의 영토, 국민의 안전, 그리고 한 나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어도는 바다 밑 4.6m 아래에 있는 암초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바위 하나가 한국과 중국의 갈등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 그건 영토이기도 하고 주권이기도 하며 우리의 국가적 자존심이기도 합니다. 바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 위를 누가 지키느냐가 미래의 국경을 결정합니다. 바다는 침묵하지만 그 침묵 위에서 국가들은 싸운다. 영해를 지키는 일은 단지 바다를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일을 지키는 일이다.